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실수 t에 대하여 f알파는 f 프라임 t 빼기 4t 제곱 더하기 4를 만족시키는 알파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gt가 t는 3에서만 불연속이고 g3은 1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알파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y는 fx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f 프라임 t 빼기 4t 제곱 더하기 4라는 함수의 교점의 x 좌표가 알파다라고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t 값이 정해지면 이 f 프라임 t 빼기 4t 제곱 더하기 4의 값도 정해질 테니까 엄연히 이 함수는 상수 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x가 변수라는 가정 하에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t 값이 어떤 t1이라는 값을 가진다. 그리고 저 때에 이 f 프라임 t 빼기 4t 제곱 더하기 4의 값을 k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y는 k가 다음과 fx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y는 k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교점의 x 좌표들이 알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알파 중에서 가장 큰 값, 그 값을 우리는 gt라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k 값이 달라짐에 따라 gt의 값이 달라질 거고, 그랬을 때 그 gt가 이제 t 값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 gt라는 친구가 t가 3일 때만 불연속이고 g3이 1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방금 t 값이 t1이라고 결정이 됐을 때 그때 이 f 프라임 t 빼기 4t 제곱 더하기 4의 값을 k라고 하고 그 k가 다음과 같은 상수함수로 그려진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f 프라임 t 빼기 4t 제곱 더하기 4라는 이 식의 값을 조금 살펴보면 현재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 이렇게 가겠죠.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지금 식은 f 프라임 t 빼기 4t 제곱 더하기 4인데,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t 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함수로 보면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랬을 때 방금처럼 t 값이 t1이면 그 점의 y좌표가 k가 되고 그 k가 이제 fx라는 함수와 같이 그려졌을 때는 상수함수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생각을 좀 깔끔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고 방금 그렸던 2차 함수, 즉 f 프라임 t 빼기 4t 제곱 더하기 4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fx가 되는 거죠. 그러면 t 값이 t1일 때 이 점의 y좌표가 k이고 그 y좌표를 바탕으로 우리는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수함수가 fx랑 만나는 점 중에서 가장 큰 점의 x좌표가 가장 큰 점의 x좌표를 gt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t 값이 달라짐에 따라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의 y좌표가 달라질 거고, 그러면 상수함수가 달라져서 gt 값이 달라진다. 즉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gt1이 되고 이 친구의 t 값을 t2라고 하면 이 점의 x좌표는 gt2가 되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식으로 gt 값이 달라질 텐데
이 gt가 t는 3에서만 불연속이 되려면, 그리고 g3이 1이려면 이제 fx랑 그 다음에 아까 그렸던 요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추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려놨던 그림을 좀 참고를 해보면 이렇게 t 값이 점점점 커짐에 따라 상수함수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gt 값은 점점 오른쪽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꼭지점에 t 값이 놓이게 되면 이 점을 t3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y좌표는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걸 상수함수로 바꾸면 요 점의 x좌표가 gt3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의 x좌표까지 t값이 점점점 커지면 상수함수는 점점점 커지고 gt값도 꾸준히 커진다. 그런데 꼭지점의 x좌표보다 t값이 더 커지게 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y좌표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상수함수도 다시 내려가서 그럼 gt값은 다시 작아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gt값은 쭉쭉쭉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작아지냐면 여기 극소인 점에 y좌표를 그대로 가지는 t값에 대해서 이때까지 gt값은 점점 작아지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다가 t값이 조금 더 커지면 그대로 상수함수는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고, 이 함수랑 fx가 만난 점의 x좌표는 이 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점의 x좌표가 gt가 되겠습니다. 즉 상수함수가 극소를 지나는 상수함수까지는 gt가 그대로 쭉 일정하게 이 3차 함수 x좌표를 따라서 그대로 줄어들다가 갑자기 극소인 점보다 상수함수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gt 값이 여기로 점프를 하게 되죠. 그러면 gt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갑자기 훅 변하니까 gt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불연속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문제에서는 t는 3이라고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t가 3일 때만 불연속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극소인 점의 y좌표를 2차 함수가 지날 때는 방금 요 상황이었죠? 요 점. t가 이 점을 기준으로 더 커지면 gt 값이 여기서 이 점으로 점핑을 한다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t 값이 여기 이쪽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 또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상수함수가 이렇게 극소보다 더 작다가 극소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져서 이때도 gt가 다시 커지는 방향으로 점프를 하게 돼서 불연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gt가 불연속이 되는 t값은 이 점과 이 점 두 군데에서 발생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차 함수랑 극소를 지나가는 그 상수함수가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불연속이 발생한다라는 걸 인지했는데, 문제에서는 t값이 3일 때만 불연속이라고 했으니, 즉 이렇게 상수함수랑 교점이 오직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으니 다음과 같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극소를 지나는 상수함수를 그리고 그에 따라서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gt가 불연속이 될 때가 t값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의 꼭지점의 x좌표는 3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의 이 극소의 x좌표는 g3이 된다 라고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g3은 문제에서 1이라고 주었죠. 그러니 극소의 x좌표가 1이 되어서 우리는 f'1이 0이라는 결과까지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식이 뭐였냐면 f'(t) 빼기 4t 제곱 더하기 4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y좌표는 f'3 빼기 36 더하기 4여서 f'3 빼기 32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3차 함수 y는 fx의 관점에선 극소값과 같고 극소인 점의 x좌표는 1이기 때문에 f1과 같다 라고까지 우리는 할 수 있겠어요. 괜찮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fx식을 세워볼 건데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x좌표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f'x 빼기 4x제곱 더하기 4라는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는 3이다. 그리고 y좌표는 f1이다 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거고요. 그리고 2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아까 구해놨어요. 이거를 활용하겠습니다. 근데 f'1이 0인 걸 아니까 f'1이 0인 걸 아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f'1은 -4 더하기 f1이고 이것이 0이므로 f1이 4다 라고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즉 f'x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4에다가 이 친구 -4x제곱 더하기 4를 넘기면 4x제곱 빼기 4가 돼서 -x제곱 더하기 6x 빼기 9 더하기 4x제곱이어서 3x제곱 더하기 6x 빼기 9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fx는 이 친구를 적분하면 되겠죠? x 세제곱 그 다음에 3x제곱 빼기 9x의 적분상수 c를 붙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f1 값을 아니까 f1을 계산하면 -5 더하기 c고 이것이 4이므로 c는 9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얘가 9인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냐? f2 값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f2 값으로 가보면 f2는 8 더하기 12 빼기 18 더하기 9여서 11이 된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